네, 앞서 들으신 대로 북한이 건군 70주년을 맞이해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예술단이 오늘 저녁 강릉 아트센터에서 첫 공연을 선보이게 될 텐데요.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궤권연구위원, 또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속보로 돌려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네. 열병식이 열린 건지 오후에 열린 건지 예. 저희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이제 생중계를 안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알 수 네네. 없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일단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생중계를 안 했고 외신을 초대 안 한 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적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래 들어서 이 열명식을 생중계하고 한 것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의 특징이고요. 예. 또 외신 같은 경우는 초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사실은 배경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전반적인 동기를 평창올림픽에서의 평화, 이 분위기에 발 맞춰서 되도록이면 행동을 좀 자제하는 듯한 이 자숙 분위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자기네들이 공표한 행사는 해야 되는데 예. 되도록이면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치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정보 통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보 통제. 네, 목적. 다시 말해서 이 어떤 그 무기 체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미 간 아니면은 각 관측자들 간에 이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외신한테서 공개되게 되고 나면요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의 잣대를 맞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조선중앙통신이 쥐고 나중에 녹화해서 나중에 이제 보도하는 게 되면 정보 통제라든가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면만 집중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북한의 고도의 계산이 들어가 있을 경우인데 예. 오늘 저녁에 지금 이 금강산 오늘 저녁에 아트센터에서, 예. 북한 예술단 공연이 있잖아요, 강릉에서. 예.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까지 북한이 만들어 오고 있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지금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통 크게 모든 면에서 선의를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여정 이 부부장, 김여정 부장 방북까지를 포함할 경우에 예. 굉장히 큰 이제 관심들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던지려고 하는 평화 메시지에서 굳이 이 관심을 분산시켜서 이 분위기 자체를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차 박사님 일단 북한의 나름대로의 우리를 향한 배려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 정 박사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참 북한이 그런 배려심이 있었으면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에는 북한이 예. 이번 2.28 군사 퍼레이드 자체를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북한 내부용에 더 나아가서 바로 대외적으로도 자기들이 핵 무력을 완성을 하고 핵 대국이라는 그것을 이제 만방에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려고 처음에는 시도했다 이래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외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에 참가를 독려를 했는데 그러나 또 갑자기 와서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부 행사로 나름대로 이제 바꿨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내부 행사 자체라고 해가지고 퍼레이드 내용을 바꿨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무조건 이번에는 북한이 소위 김정은 체제 들어와 가지고 핵무력을 완성했다 예.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실질적인 어떤 무기를 사실 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특히 ICBM 이것은 이제 특히 미국하고 실질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무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이제 선보임으로써 자기들은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핵 강성 대국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싶은 그런 측면이 사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은 아마 분명히 그것이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100% 중에 저는 한 90% 정도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갑자기 그러면 내부 행사용으로 이렇게 했을까? 현장 중계도 하지 않고. 네. 만약에 외신이 이번에 참가를 했다면은 예. 현장 중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꾸면서 편집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편집을 했는 그 자료 화면 자체를 오늘 우리 여기에서 예술단들이 강릉에서 행사를 할 때 그것과 맞추어서 북한 내부에
뭐 그 중앙통신이라든가 아니면은 TV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 배포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이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예. 그런 핵 대국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핵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데 자기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일단 시위에는 한편에 이렇게 하고, 또 한편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소위 그 6.15 공동선언, 저 6.15 제2의 6.15 공동 선언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끼리 잘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 나가자. 이런 평화 메시지를 강하게 이번에 그 예술단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술단 공연 내용도 물론 자연히 나올 수는 있겠는데 뭐 그걸 잠깐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우리끼리 정신 속에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것에 맞춘 내용이 추가되지 않겠느냐. 네, 우리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민족끼리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한마디만 더 추가드리면 제가 해석을 너무 북한의 선의 쪽으로만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거는 그 배려를 가장한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 북한이 사실은 이게 공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만 들려면은요. 이 결과적으로는 선전 효과예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는 일단 공표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정도 위력까지 완성했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간에는 이게 북한이 편집해서 보여주면 이제 서로가 믿고 싶은 바대로 믿을 겁니다. 예. 정보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졌다 안 가졌다. 텔이 식별됐는데 이건 예전에 나온 거다 아니다. 예. 자, 세 번째는 1월 달부터 북한이 한번 지금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절반 정도는 평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같지만 절반 정도는 한국 국내 여론을 겨냥한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전반적으로 1월 이후부터 2월까지 가지고 있고 우리 국내 여론에 대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 평창올림픽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 평화를 위협하는 건 결코 북한이 아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미국에 동조하는 나머지 국가들이다. 네.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 편집해서 그냥 발표하는 게 훨씬 낫죠. 아니 그런데 예. 한마디만 거기에서 만약에 사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북한 학자적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예. 사실은 그 김정은 체제의 강대성을 어떤 의미에서 과시를 해줘야 사실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이 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예. 사실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완성을 했고 그런 강대한 나라다는 어떤 그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핵미사일이 있다는 거 이 자체에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예. 지금으로서는 북한 체제가 갖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핵무력이라는 것을 강하게 이것을 압박하는 형태로 미국에 인식을 시켜놔야 다음에 미국 간의 대화에 있어서 협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무리해서 특히 작년 경우에 예. 각종 미사일을 인위적으로 그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위력을 강하게 실질적으로 인식시킬 것인가는 걸 사실 시사해주는 바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완성했다는 것을 오히려 미국한테 이것을 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형태가 되지 예.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뭐 NCND 형태로 이것을 정보 판단에 있어서 뭔가 모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그거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열병식이라는 것 자체만 본다면 사실 어느 나라든 일어날 수 있는 행사의 일부인데 지금 우리가 유독 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그 올림픽에 참가 안 한다고 했다가 전격적으로 참가를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모든 그 민족의 경사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평화 공세로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과연 그러겠느냐. 그랬는데 중간에 갑자기 열병식이 부각됐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열병식 준비한다는 건 정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너희들 열병식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자 펜스 부통령도 오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 자,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 그 한일 미일 그 정상회담 그 부통령하고 또 아베 총리하고 회담할 때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강대강으로 가서 이게 정말 올림픽 행사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휘말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마 북한이 톤 다운을 할 것이다 얘기는 한 바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서도 그야말로 이제는 조금은 세계 여론을 보고 있구나 예.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어제 그저께부터 그동안 초청해놨던 외신들을 다 취소하고 그래서 이 규모를 줄이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만다행이라고 봐요. 이런 속셈은 사실 자기들이 평화공채를 하고 지금 남한에 많은 사람 500여 명을 파견해놓고 또 뒤로는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한다 이런 걸 보여주면은 이건 좀 보내는 거 이상으로 자기 마이너스 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노리는 거는 야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국제적인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이게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톤다운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열병식은 대내적으로 하면서 이미 다 챙길 건 다 챙겼을 거예요. 챙길 거 다 챙기고 편집을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놓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향후 국제 대화를 할 때 미국 남북 대화를 할 때 이걸 적절히 이제 활용하면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복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 쭉 열병식을 했지만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편집이 될지는 참 궁금한. 아직 이게 생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신무기나 뭐 전략 무기들이 많이 공개가 작년엔 됐습니다만 네네. 올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가 됐을지도 아직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능력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게 미국 쪽에서도 이미 위성 정보라든가 이걸 통해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미국 쪽에서 보여지는 정보하고 또 우리 쪽에서 뭐 합동 정보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평창이나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다라는 면에 그렇게 중점을 두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신무기를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위력을 시위했다 이런 쪽에 방점을 둔 분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북한이 스스로 NCND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 NCND 효과가 나타나게 굉장히 고도의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전날까지도 뭐 이동식 발사 차량이 뭐 포착된다거나 하는 징후가 없었는데 뭐 이날 이런 것들이 공개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공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올 때는 편집을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미국의 전체 여론, 국민들의 전체 여론을 분노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ICBM이에요. 그 화성 15호를 발사하면서 ICBM은 13,000km 이상을 날아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말로만 선제 타격을 하는 줄 아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 해서 그들이 미국에서 계속 선제 타격 연습도 하고 지금 많은 전략 세력을 일본, 괌 등에 배치해놨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열병식을 할 때 분명히 자기들이 ICBM도 이제 양산 체제를 확보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북극성 1호 거기에 500km 비행했어요. 그게 한 뭐 4,000-5,000km인데 3,000-4,000km인데 이번에는 북극성 3형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개량형이다. 이게 한 5,000-6,000은 날아갈 수 있다 하면은 미국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또 미국에서도 과연 저들이 ICBM을 또 보여준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말로 쉬운 말로 이거는 비껴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도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미국 여론을 등업하면서 이번에 오면서도 이제 선제 타격에 대한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오토원배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그다음 천안함 피격 현장도 가서 보면서 정말 북한 정권은 우리가 아무리 용인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열병식에
핵심 그 장비가 ICBM하고 SLBM. 그래서 저는 이미 보여줬다고 봐요. 그러나 이걸 어떤 방법으로 다시 편집해서 보여주면서 예. 그 협상에 활용할지 이거는 궁금합니다. 정 예. 박사님, 아까 이 차 박사님께서 이제 정보 통제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경우의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략 무기를 더 보여줄 게 있다면 네. 북한 입장에서 굳이 더 자랑할 게 있는데 이걸 감출 필요 없이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비공개를 한 것이 또 하나의 얘기라면은 어떤 그 전략 무기를 그 이전보다 지난해 태양절보다 더 기술적으로 진전된 게 없을 수도 있겠고 어떤 그런 축소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네. 축소했을 가능성이 실적으로 있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228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퍼레이드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뭐 제가 되풀이 얘기 드립니다만은 작년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성공적으로 자기들은 그 시험했다, 네. 성공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로 나온 게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예. 핵무력을 완성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핵탄 자체가 수소탄까지 이상의 어떤 위력을 갖도록 예. 성공했고 이것을 실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핵 미사일 자체가 완성이 돼야 이게 핵무력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핵무력 완성을 이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가짜라도 형태라도 이 그 장거리 미사일에 준하는 혹은 SLBM에 준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정보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들의 하나의 전치 성전 선동술로서 내부적으로 혹은 우리 대남 차원에서나 이럴 때 활용할 가능성 사실이 있겠으나 실은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통제 안 되느냐면은 우리 미 정보 위성도 사실 들여다보고 있고 그것이 시간 차이는 날지 몰라도 그것이 확인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가림막을 해놓고 만약에 했다면은 그것이 정보 통제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 공개적으로 내부적으로 퍼레이드 자체는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이것이 뭐 실제 실황 중계가 안 됐다는 그런 뿐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자기 인민들한테 이것을 그 내보이고 또 우리 대남아 차원에 있어서도 내보이고 뭐 이런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편집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사실 있겠죠. 예, 뭐 중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보 통제 의도다 그것이 아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네네. 자체가 지금까지 아직 이 열병식에 대해서 그게 북한이 정확하게 노리는 바기도 해요. 예, 뭐 공개되고 여러 있는 가지 내용이 해석에 없기 대해서. 때문에 네. 또 그런 것 같은데 뭐 열병식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과 관련된 예. 이야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 내일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해서 최희 그리고 리성관까지 방남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김여정 제1부부장 김실가를 뜻하는 이 백두혈통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방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얘기하는 이른바 이 혁명가계의 전통을 이어받은 백두혈통으로는 최초예요. 다만 이제 얘기하는 백두혈통 일가가 백두혈통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전에도 백두혈통 일가가 그 서울을 방문한 예는 있어요. 과거 이제 남북 그 적시자 회담 때 북한 그 당시에 부수상이던 박성철이 그 김일성의 외가 쪽 인물입니다. 예. 방문을 했었죠. 그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접 서울로 오지는 않았지만 조절위원회 판문점에서 조절위원회 열릴 때 그 김일성의 동생이었던 김영주도 참석을 했고요. 예. 직접 서울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제 그 비교적 용어가 그 정확한 게 그 대리인이라는 얘기는 맞을 거예요. 의중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실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사에서 일반적으로 실세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실세라고 얘기할 때는 최고 이 통치자의 의중까지도 바꿀 수가 있거나 아니면 최고 통치자 이상으로 자기가 밑에 권력 엘리트들에 대해서 권력 장악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른바 실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의미의 김정은 실세는 이외에는 절대로 없지 아니라는 않습니다. 얘기예요. 예. 그냥 충실한 김정은의 대리인, 김정은의 혈육이기 때문에 가장 그 마음을 잘할 수 있는 복심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마치 김정은이 전권을 가지고 그 쉽게 모든 걸 결정하시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단에 김여정이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예.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외의 독립적인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적고요. 저는 오히려
김여정 효과라는 거를 조금 다른 쪽에서 좀 보고 싶어요. 애초에 생각을 했던 거는 평화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북한 입장에서는요, 현송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현송월이 와서 실제로 여기 점검단에 와서 이 돌아다니는 과정에 북한이 보기에는 예상보다 그렇게 그 열광적인 반응이 안 나왔다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이 취재하는 것만 해도 처음에 그 점검단 왔을 때는 거의 실시간대로 추적했잖아요. 뭐 입었느냐, 뭐 봤느냐. 근데 이번에 지금 예행 연습할 때는 언론 노출도가 확 줄었거든요. 이제 김여정 오면서 현송월은 완전히 묻힐 거예요. 자, 현송월 카드가 안 먹히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 제스처의 카드로, 북한이 얘기하는 최고의 선의의 카드로 한 명 보여주겠다. 그게 김여정이라고 봐야겠죠. 김여정이 뭐 한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김여정이 김 위원장한테 유일하게 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북한 내에서 뭐 이런 예측도 있던데 뭐 그게 가능할 소리일까요? 아니 그 예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그 가족 관계라 해가지고 네. 뭐 물론 어려운 그 관계도 사실 있겠으나 그러나 그 지금 그 소위 이제 그 오빠 소위 오빠가 되겠죠. 예. 이런 스스럼 없이 평소에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사실 된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뭐 아주 권력의 어떤 그런 구조를 변동시킨다든가 이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또 어떤 것을 조언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거리에서 좀 쉽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김여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김정은 자체가 김여정하고의 오랫동안 사실은 그 제네바에서도 그 초등학교 때 유학 생활도 했고 예. 뭐 등등 해서 아마 각별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우리 최대원 박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예. 자기의 어떤 일정한 직책이 사실 있습니다. 직급이 있거든요. 그럼 직급이 있다면은 그 수준에서 상당히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일성은 거의 상황으로 놔두고 자기가 김정일을 어떤 당 중앙이라고 해서 예. 당을 핵심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사실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김정일이가 결정을 해놓고 아버지한테는 그것을 이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게 바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좌지우지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김여정 경우는 아직까지 그래 가기에는 일천한 경우가 사실 많다 이런다. 그러나 평소에 1대1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쓴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김여정 직책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면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의 직책인 겁니까? 노동당의 양대 핵심 조직이요. 당 조직 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제1부부장을 맡고 있다라는 거는 뭐 예. 김여정이 실제로 작년에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그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치면 북한의 권력 핵심 한 100위권 내에는 드는 거예요. 100위권, 150위권 내에는. 그리고 이 직위 자체가 당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직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굳이 우리 이제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차관급 중에서도 뭐 장관이나 다름없는 차관급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 예. 잠깐 제가 예.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사실 이제 북한의 권력의 핵이라고 하면은 당이거든요. 당 쪽에 있는 그런 그 권력을 가져야 그게 권력의 핵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이 모든 것을 지도 통제해 나가는 국가도 예. 당 속에 사실 있다고 봐야 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당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조직이 뭘까? 비서국. 요새 이제 이번에는 비서국이 사실 없어졌는데 예. 그러나 어떻든 이제 핵심적인 조직이 조직 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입니다. 사실 조직 지도부가 실질적인 파워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선전선동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체제에 있어서 중요성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이 체제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체제의 어떤 정통성을 살린다든가 등등 이런 소위 선전선동 자체의 중요성이 사실 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이때 사실상 여기는 권력 파워 입장에서는 권력을 부린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선동부에서 이래 나온 어떤 그 인물이나 비서라든가 아니면 그쪽 관련 인물들은 지방 당 조직 같은 데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말은 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예. 이제 소위 이제 김여정 자체가 예.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거리에서 그야말로 이 백두혈통의 이 제일 어떤 그런 그 조직 자체를 사실 잘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한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은 자리매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아까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에서의 그 실세란 말이 크게 네. 김정은 이외에는 큰 의미가 예, 없다는 오해를 것처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2인자도 제가 볼 언제든지 숙청될 수 있는 그 조직 때 내에서 뭐 숙청은 안 될 거예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예. 이 실세라는 말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게 참 뭐- 거기에도 마찬가지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와 가지고 김정일 체제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첫째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릴 때 이게 권력 구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김일성부터 얘기를 하면은 김일성 70년대 이전에 김일성 홀로 있을 때 지금과 같은 당 조직입니다. 예. 소위 당 위원장으로서 당을 1인 지배로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나 70년대 중반 후반 일에 들어오면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내정이 됩니다. 후계자로 내정이 돼가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소위 이제 후계자 김정일이가 당 조직을 통해서 후계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서국이 강화되면서 비서국 내에 조직 지도부가 소위 그 당 중앙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파워를 권력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김정일 시대까지도 넘어왔는데 이 조직 자체가 김정일이가 조직 지도부 부장을 자기가 직할 통치를 해버렸습니다. 2인자가 사실 없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김정은에 들어와 가지고 조직 지도부라든가 이런 비서국의 그런 제2인자와 같은 그런 그 기능을 사실상 없애버리고 김일성이가 초창기에 당위원장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다시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조직 지도부라든가 선전선동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김정일 시대에 때하고는 뭐 제2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세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져오는 메시지 때문일 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10일에 이제 예, 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 것으로 솔직하게 예상되고 말씀을 있는데 드리면 예, 자, 지금 촉보로 오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전용기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전용기라고 하면 소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려항공이에요. 아마 어제 이 최희가 포함됐다는 명단을 보고 이제 그 다음 수순은 고려항공이다 그랬는데 역시 예상대로 고려항공으로 이제 오겠다라고 했어요. 예. 결국 뭐냐면요. 북한이 보여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선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올림픽을 한번 이런 것물로만 충만이 돼 있다면 사실은 되도록이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게 제재 자체에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없는 쪽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요면들을 굉장히 웃는 얼굴 뒤에서 걸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3번째 예외가 인정이 됐고 고려항공이 내일 오려면은요 4번째 예외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그 김혜영 기자의 리포트에 보니까 예. 정부 당국자 얘기에 따르면 김정은 전용기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말장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려항공이라는 게요. 예, 왜 어떤 의미? 고려항공이라고 찍어서 한 거는 고려항공이 뭘 하다가 걸려서가 아니에요. 국적기에 대해서 제재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그 김여정 이 타고 온다는 전용기가 중국에서 임대한 겁니까? 러시아 국적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어쨌든 보거든요. 북한 내 그 비행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선의로 파악을 해준다는 면에 그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고려항공이라는 이름이 붙었든 안 붙었든 그러니까 고려항공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전용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그게 북한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한 번의 예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이 방법을 택했다는 거는 결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번을 통해서 최대의 평화 분위기를 띄우고 외형적으로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오는 건 맞지만 북한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갖고 올 메시지가 그렇게 신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또 갖고 내려올지 제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그리고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문건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